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재밌게, 신나게, 행복하게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장미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을미년 청량해라고 하더라고요. 1월 그것도 첫 게스트 초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스트를 가게 되면은 많은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사업에 성장하는 그런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면 이렇게 이제 매달 하는 게스트, 이 사업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분들의, 그 선배님들의 한 분 한 분의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 비전도 갖게 되고 그리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결단도 하고 그리고 사업을 해내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다이아몬드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그리고 처음 오신 사장님들 계시면 너무 환영하고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장소에.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오픈하고 긍정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고 강의, 저희 스피치를 듣는다면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듯이 여러분도 인생이 바뀌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를 다 모르시죠? 예, 저는 아들이 셋입니다. 고등학교 이제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그것도 아들만 키우는 가정주부. 이 사업 아니었다면 제가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없겠죠. 아이들을 닥달하면서 남편도 볶으면서 아이들도 볶으면서 그리고 내 인생은 뒤로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살 건데 감사하게도 제 인생에 아메이가 들어와서요. 제 스스로도 제 운명을 개척하고 자립하고 또 아이들에게도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왜 이 사업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제가 사랑한 아메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1시간가량 얘기를 이제 나눌 건데요. 많은 분들이 비전을 볼 수도 있고 비전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 사업을 만났냐면 저희 언니, 제가 이제 삼성을 다닐 때 저희 언니 집에서 저희 고향이 내장산 아세요? 정읍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도시적으로 생겼는데 네. 제 피는 전라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언니 집에서 이제 형부와 함께 반도체를, 기흥반도체 아시죠? 네, 회사를 이제 다녔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 사업을, 그러니까 이 제품을 처음에 언니로부터 소개를 받게 되거든요. 제품을 써보니까 제품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제품이 굉장히 좋았고, 저희 언니가 그때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가는 곳은 딱 3군데 정해져 있어요. 우리 집, 언니 집, 교회. 우리 집, 언니 집, 교회. 항상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제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집을 가면은 저희 큰 조카가 아토피가 있어가지고요. 언니가 이제 빨래를 하면 그거를 세탁물을 세탁기에서 꺼내가지고 어디로 가져가냐면 화장실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헹궈요. 그럼 거품이 쫙 나요. 그래서 몇 번 이제 헹군 다음에 그거를 다시 세탁기로 가져가서 탈수를 해서 넣는 것들 항상 제가 언니 집에 늘 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쭉 봐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언니가 그 행위를 안 하더라고요. 아메이 세제를 전달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니가 제품에 대한 만족을 느끼면서 저에게 자연스럽게 제품을 권유하게 됐고, 왜냐면 세제가 언니가 전달한 아메이 세제도 있고, 슈퍼 가면은 슈퍼에 있는 세제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 쓰시겠어요? 그래도 나는 슈퍼 가가지고 그 세제를 써야지 하시는 분도 또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언니가 제가 좋아하고 그리고 너무 신뢰하는 언니가 세제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형부가 삼성을 다닐 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개보린을 자주 드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언니 스폰서, 그때 당시에 저희 임창욱 방구성 다이아몬드 사장님이신데요. 얘기를 그 스폰서 전달해 주신 저희 방구성 사장님한테 얘기하니까 뒷골이 땡겨가지고 개보린을 많이 자주자주 이제 먹는다 그러니까 오메가3를 권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부가 오메가3를 드시고 뒷골 땡기는 게 없어지고 개보린 먹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효과를 본 거죠. 그거를 딱 캐치하시고 삼성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아메이를 할 수 있으니까 아메이를 한번 알아봐라. 언니는 애가 어렸기 때문에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저희 형부를 컨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거절하다가 이런 장소에 와서 마케팅을 듣고 비전을 딱 봤는데 비전을 딱 보면 누가 생각나요? 내 가족이 가장 먼저 생각나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 친구가 생각이 나거든요. 저희 형부가 마케팅을 듣고 처음 떠오르는 그 명단이 저희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형부와 저희 남편은 친구예요. 네, 그러면서 동서지간이에요. 저희 남편도 반도체, 기흥반도체를 다녔는데 그 반도체에 밴드부가 있거든요. 저희 남편은 싱어였고 저희 형부는 베이스 기타를 쳤거든요. 그리고 저는 삼성을 다니면서 에어로빅 강사를 투잡으로 했었거든요. 지금 에어로빅 강사 선생님은 아닙니다. 네, 지금 아메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저도 싱글이고 저희 남편도 싱글이고 혼자 자취를 하니까 저희 형부가 초대를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을.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가끔씩 포장마차 가가지고 소주도 한잔하고 예, 가끔씩 시간 되면 놀이동산 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친구죠. 동서지간이죠. 그리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죠. 그리고 저는 늘 출근을 언니 집에서 해서 언니 집에서 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항상 언니 집으로 와서 저녁을 먹고 같이 우리 집으로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그러니까 같이 얼마나 성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크겠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형부가 저희 남편한테 삼성을 다니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가 막힌 사업을 내가 알게 됐다.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이런 장소에 초대를 하게 되는데 여기 한번 딱 이렇게 초대했는데 바로 오신 분 혹시 계시나요? 그런 분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거절하는 거죠. 됐다. 나 바쁘다. 오늘 회식이야. 오늘 야근이야. 나중에는 오늘 장모님 올라오셨어. 같은 장모님, 같은 동네. 예. 제가 이남 오녀의 막내딸이거든요. 언니는 셋째, 저는 다섯째예요. 뭐 다섯째 딸 집만 가나요? 같은 동네인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핑계를 대다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거죠. 얼마나 본인이 이제 전화를 끊고 얼마나 미안해요. 예, 되게 미안하고 쪽팔린 거죠.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 내가 가족이고 그리고 너무 좋아하고 신뢰하는 친구면서 동서지간이지만 그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고 신뢰하는 그 이제 관계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근데 저희 형부가 진짜 잘했던 건 계속적으로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친구인데 동서인데 윗동서야. 그런데 뭐 계속 거짓말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좀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계속 초대를 하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마케팅을 들으러 가죠. 정학 사장의 OM을 듣고 괜찮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피라미드 다단계가 아니네. 그런데 내가 뭐 굳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그때 잘 나가는 삼성반도체 연구원이니까. 그리고 젊으니까. 그 젊음이 오래 가지 않는데 오래 갈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세미나였어요. 금요일날 마케팅을 듣고 토요일날 세미나였는데 그 세미나에 딱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진짜 잘한 건 그 세미나에 갔다 안 갔다? 간 거예요. 그 세미나에 그전에는 1박 2일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나중에 이제 볼 일이 있으면요. 되게 멋있다. 근데 잘생겼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되게 성실하거든요. 그리고 책임감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냥 시간을 허투루 쓰는 사람이 아닌데 그 세미나 장소, 이런 세미나 장소에 와가지고 강의를 쭉 다양한 분들의 강의를 듣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그 집중하는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장소에 다 모였네?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그 세미나에서 비전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노느니 장독 한번 깨보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투잡으로 삼성반도체를 다니면서 투잡으로 이제 사업을 저희 남편이 진행하게 되고 저는 그때 이제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 제품을 사용하면서 제품이 좋으니까 이렇게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품을 이제 알려나가는데요. 제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이 사업을 안 해도 됐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 사업 분위기가 여성 사업가의 중심이 아니고, 그냥 진짜 사업가, 완전 사업가, 남성 중심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씩 남편이 이런 이제 랠리에 갔다 오면 한 달에 한 번씩 막 꽃을 한 다발씩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 좀 한번 데려가면 안 될까? 내가 애기 업고 한번 볼게. 절대 안 된다고. 무슨 애기를 데리고 와서 보냐고. 그때는 그게 용납이 안 됐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남편이 되게 잘생기고 멋있지만 중요한 건 재수가 없고 그리고 조금 싸가지가 없고 조금 더 못해가지고 조금 부정적인 약간 그런 그 성향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뀌는 거예요. 되게 긍정적으로. 저는 원래 피가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을 제가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얼마나 부딪혔겠어요. 다르니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데 너무 긍정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면서 신앙으로 안 되는 거가 암행위에서 이게 되네? 네. 그래서 이거 뭔가 있다. 이 시스템에 뭔가 있다. 저는 더 이제 막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쯤에 우리나라의 대위기 아시죠? 97년도에 IMF가 핵폭탄이 확 떨어지잖아요. 저는 그때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IMF가 왔을 때 반도체는 너무 잘 나갔었거든요. 전혀 그거에 위기를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98년, 99년 정책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감원. 저희 남편이 캐드팀에 있었는데 100명 부서원이었거든요. 20명이 딱 내려온 거예요, 지령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제가 이제 그 동료들을 아니까 이제 오늘은 팀장님이랑 누구랑 상담하는데 별로 표정이 안 좋더라.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많은 능력 있는 분들이 회사를 떠나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 예전에는 내 뼈를 회사에 묻기를 많은 분들이 원했고 그 뼈를 받아준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IMF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게 아닌 거 아시죠? 그때 이제 제가 안 거예요. 우리 남편이 지금 젊으니까 유능하니까 회사에서는 지금은 고용을 해서 쓰지만 언젠가 필요 없을 때는 뻥 사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국가의 위기가 오니까 기업의 위기가 오고 그 기업의 위기가 결국은 가정의 위기까지 쭉 연결되는 것들을 보고 이거는 진짜 제대로 내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힘든 노후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한 번씩 제가 이제 와서 마케팅을 들어보니까 마케팅 플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마케팅 플랜 안에 단 한 사람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고 피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품을 써보니 제품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제품 감동 중에 진짜 큰 거 한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은 굉장히 여성스럽게 생겼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별명이 깡패였어요. 여자 깡패. 반장애가 막 깝죽거리는 거야. 남자들이 막 여자를 괴롭히잖아요. 저는 그 꼴을 못 봐요. 그러면 이제 뜨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정읍 시골이잖아요. 농번기에 모심길을 나갔어요. 학생들 나가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모심길 나갔는데 막 깝죽거리고 막 건드는 거야.
제가 패대기를, 논바닥에 패대기를 확 쳐버렸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싸우다가 발을 딱 잡아. 그러면 남잔데 여자를 딱 차잖아. 그러면 그 발을 저는 절대 놓치지 않아요. 딱 잡아가지고 몇 바퀴 이렇게 돌린 다음에 확 또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과격하게 예, 학창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저도 그 예전에 생각하면 동창회를 한번 했는데 그 초등학교 동창 반장이 지금도 그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저한테 앙금이 있더라고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남자랑 또 뜬 거예요. 겨울에 이 계절에 뜬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제대로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코를 맞아가지고 딱 넘어졌는데 덩어리 코피가 딱 터진 거예요. 덩어리 코피가 엄청 크게. 그 뒤로 코 혈관이 약해져가지고 일주일에 기본 2-3번, 3-4번씩 코피를 흘리는데 쌍코피를 흘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메이 더블엑스를 만나기 전까지. 예, 이거는 지연의 스토리가 아니고요. 진짜 제 스토리. 그래서 저희 친정 엄마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코피를 때려잡는 민간요법은 다, 예, 저를 다 그렇게 해서 주셨는데, 그게 안 때려잡히더라고요. 피곤하면은 늘 코피가 코피도 쌍코피.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닐 때 아침에 세수하다가 코피가 터지면요, 출근해야 되잖아요. 휴지를 2개 이렇게 꽂고 출근을, 예쁜 아가씨가 화장지 이렇게 2개 꽂고 출근하고, 예, 그리고 이제 애들이 자다가 애들이 얌전히 이렇게 일자로 자는 게 아니잖아요. 발로 딱 건들거나 아니면 손 딱 칠 때 제 코를 그냥 가볍게 스쳤는데도 저는 화장실을 달려요. 왜 코피가 터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리고 진짜 저희 아버님이 제가 임신 4개월 때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시댁이 부산이거든요. 기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그때는 이제 그런 보람 상조 그런 게 아니고 다 집에서 상을 치렀잖아요. 새벽에 내려갔는데 옆에서 아버님은 상 치르는데 제가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코피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수도꼭지 2개가 있어요. 예. 냉수를 딱 틀어보세요. 어떻게 나와요? 딱 틀어. 물이 어떻게 나와요? 네, 콸콸콸 나오죠. 온수를 딱 틀어. 어떻게 나와요? 졸졸졸? 아니요, 콸콸콸 나오죠. 제 코에서 코피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는 우리 아버님 상 치르고 예쁜 며느리는 배가 불렀는데 코피가 나는데 그렇게 완전 콸콸콸 양쪽 응. 그래서 저는 병원 응급실에 가가지고요. 결국은 몇 시간 있다가 지혈이 되고 저는 장지도 못 갔거든요. 저희 아버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코피와의 전쟁을 계속 치르면서 저는 그게 뭐 진짜 고질병. 근데 더블엑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코피와 제가 이제 큰애를 낳고 둘째를 낳고 이제 산후통까지 온 거예요. 아침에 못 일어나고 빨래 못 빠니까 걸레도 다 세탁기로 돌리고 지금 완전 건강하거든요. 설거지 하면은 이제 팔이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쉬었다 가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양약도 먹고 한약도 먹고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겠다 했던 게 더블엑스였거든요. 더블엑스를 먹고 그런 증상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피만 안 나도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 경험을 했죠. 마케팅을 들어보니까 플랜이 어때요? 누구에게나 성공을 꿈꾸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줬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스펙을 묻지도 않고 자본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묻지 않고 그러니까 완벽한 이 플랜에 제품에 사업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사업을 진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그 남편의 직장 IMF 터진 그것도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저한테 절실했던 게 뭐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큰 줄 알거든요. 친구들이. 근데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을 키울 부모님이 형편이 안 되니까요. 중학교를 졸업하면은 가는 거예요. 어디로? 야간고등학교. 고학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 큰언니는 마산으로 보내지고요. 저희 둘째 언니는 서울로 보내지고 저희 셋째 언니는 지금 이제 익산이죠. 이리로 보내지고 우리 넷째 언니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우리 넷째 언니가 부산으로 가게 돼요. 근데 저희 언니들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애도 셋 낳았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우애가 있으니까 참 슬프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가족이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 중학교 졸업하면 몇 살이에요? 16살. 그 나이에 가는 거야. 학비를 벌면서 부모님 돈을 벌면 부모님한테 이제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교 졸업할 때가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어디로 가요? 저도 그렇게 언니 따라서 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언니들이 그랬으니까. 근데 저희 엄마,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방에서 막 이렇게 다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그 입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데 아버지는 당연히 형편이 너무 안 되니까 저희가 그때 생활보호 대상자였거든요. 보내야 된다. 언니들처럼 야간고등학교, 그래서 고학을 할 수 있게 본인들이 벌어서 당연히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어머니는 한이 되신 거야. 딸들을 다 그렇게 보내니. 여러분들 한이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난 절대 막내딸은 그렇게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생활보호 대상자 혜택이 되는 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대상자면은 수업료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3년을 제가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제 날짜에 한 번을 못 냈어요. 그 꼴랑 몇만 원 되지도 않는 그 돈도 없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언니들을 왜 떠나보내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우리 집에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저와 제 남동생이 이제 집안에 남겨져 있으니까 모든 농사들은 다 저희가 학교 끝나고 농사 도와드리고 주말에도. 그런데도 제 친구들은 제가 그렇게 잘한지를 몰라요. 절대 그런 내색을 안 하니까. 왜냐면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네. 진짜 이 가난이 그 젊은 그 10대 얼마나 많은 꿈들이 있겠어요. 우리 언니들한테 얼마나 많은 꿈들이 있겠어요. 왜냐면 굉장히 공부를 잘했거든요. 저는 아니지만. 그런데도 그 환경, 부모님이 그거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다 뿔뿔이 혼자서 그 얼마나 그 외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어린 나이에 참 이 가난이 너무 비참하구나. 난 진짜 돈 많이 벌어야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사업을 했거든요. 나 진짜 부자가 돼야지. 나 진짜 돈 많이 벌어야지. 너무 치욕스러운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뿔뿔이 살아야 되고. 저한테 늘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커서 결혼해서 부모가 되면 나 절대 그런 부모, 우리 부모님 저 참 감사하거든요. 난 그런 부모 안 되어야지. 우리 자녀에게 진짜 좋은 환경,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난 진짜 그런 부모 되고 싶다.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늘 그런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잘 살고 싶고.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마케팅을 들어보니까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를 준 거예요. 대가 없이. 이 기업이 그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성장해 나가고 다이아몬드 되시고 라이프 스타일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다이아몬드가 되면 진짜 그 가난의 지긋지긋한 그 가난의 대를 탁 끊을 수 있겠다. 그 마음이 드는데 강의를 듣는데 그때는 이제 그 남성 사업가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그룹은 특히나 공대 출신 그 사장님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뭐 석사, 박사에다가 교수에다가 막 은행 지점장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강의를 딱 들으면은 너무 비전이 있는데 저는 주부잖아요. 키가 확 죽는 거예요.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마케팅 제품은 기가 막히게 좋고 이 사업을 통해서 내 가난의 대를 딱 끊을 수 있는 도구는 만났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다이아몬드 될 수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아요? 비전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회사도. 근데 제품도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다이아몬드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이상편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혹시 덱스웨거 아세요? 저는 덱스웨거 집에 직접 방문했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비전을 보고 사업을 쭉 하다가요. 그렇게 이제 IMF 오고 직장 동료들을 떠나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막 98년도, 막 99년도에 언론 플레이가 한참 있었어요. 그때 사업이 이게 쭉 성장하다가 펄 플래티늄이었는데 그런 사건들이 있고 쭉 빠진 거예요. 네트워크가 쭉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플래티늄이었는데 쭉 빠지니까 한 400만 매출? 300에서 한 400만 매출 그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이 사업을 통해서 기업이, 그러니까 회사 삼성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건 알았잖아. 이제 동료를 통해서. 그래서
그래서 미국을 99년도에 다녀오거든요. 먼저 99년도에 다녀와요. 내 인생을 진짜 온전히 걸 도구는 아메이다 해가지고요. 99년도에 전업을 해요. 그때는 젊으니까. 그래서 99년도에 그렇게 전업을 딱 결정했을 때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믿으니까 온전히 저는 저희 남편을 믿으니까. 그 이후에 저의 개고생은 좀 시작됐지만 네, 전문 용어로. 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걸 지금 생각하면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너무 감사하거든요. 전업을 하고 전 절대 그 해를 잊지 못해요. 99년도에 가을에. 그래서 결단을 딱 하죠. 그때가 이제 큰아이가 3살이고 둘째가 2살이었거든요. 큰아이는 부산으로 보내고 어머니한테. 둘째는 포항 형님한테 보내요. 제대로 이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런 결단을 내리고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큰아이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할머니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구타까지 하는 거예요, 할머니를. 그리고 포항에 보낸 저희 둘째 아이도 그 포항 그 형님의 저희 큰 고모 딸이 있는데 이제 우리 막내가 가니까 둘째가 가니까 이제 또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데려가라 니네 애들. 그렇게 보내거든요. 한 3개월쯤 돼가지고 다시 이제 데리고 와서 남편은 전업을 했어요. 난 사업을 우리는 제대로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다시 이제 결정을 내려요. 가사 도우미 아줌마를 집에 앉혀놓고 안방에 앉혀놓고 사업을 진행을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PV가 저희 남편이 전업할 때 300에서 400만쯤 해서 전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하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둘이 열심히 하니까 1000만이 회복되고 무비가 되고 이렇게 이제 쭉 성장 점진적으로 쭉 성장은 해요. 점진적인 게 성장은 하는데 중요한 건 아줌마한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전업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크기와 비전을 저희 두 부부가 온전히 봤기 때문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한번 제대로 집중해서 해보자. 그 마음을 가졌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이들의 그 결단도 대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진짜 엄마의 서포트가 필요할 때 그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저는 그 부모가 되기를 결정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줌마가 이제 아이들 이제 케어하고 저희는 막 이렇게 사업을 다녀 풀타임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아줌마한테 들어가는 돈 그리고 저희는 지방 사업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부산으로, 대구로, 대전으로, 일산으로, 춘천으로 온 지방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은 성장은 하나 그 수입이 내 남편의 수입 플러스 알파 사이드 수입이면은 충분히 풍요로운데 저희는 더 큰 걸 위해서 내려놓고 집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보다 지출되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돈이 없네? 우리 남편이 광주에 후원을 가야 되는데 아침에 새벽에 출발하는데 어머 방에 갔더니 자고 있어. 차비가 없어서 못 내려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원에서 이런 이제 사무실이 저희가 서울이었거든요. 서울을 가는데 나중에는 톨비가 없네? 그러니까 막 10원짜리 50원짜리 탈탈탈 털어가지고 제가 1200원을 딱 마련해주면 우리 남편이 화를 쫙 내는 거예요. 버럭 내는 거예요. 빨리 이게 10원짜리 50원짜리 톨비 준다고. 돈이 없는 거야. 그거밖에. 그리고 또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를 탈탈탈 털어가지고 콩나물 사고 두부 사고 그런 저희가 이제 그 시간들을 쭉 이렇게 보내면서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저희 남편이랑 제가 부부금슬이 좋다 보니까 또 셋째가 돌고 임신이 됐네요. 계획은 아니었어요. 근데 무계획이 계획이 된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셋째를 낳고 싶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히. 그래서 제가 막달 때까지 운전하면서 사업을 배불러서 막 퀴나고 배불러서 스킨케어하고 홈파티하고 막 다녔어요. 저는 그런 고생은 저한테는 고생이 아니었어요. 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분명하고 그 가난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이건 고생이라 생각도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이비시터, 그러니까 뭐죠? 아줌마 쓸 이제 그 돈도 이제 안 되잖아요. 아이도 새 키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모유수유를 셋다 했는데요. 우리 막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홈파티를 하는 거예요. 스킨케어 하다가 울며 젖 물리고 눕혀놓고 예, 또 쇼도 플랜하고 울면은 또 젖 물리고 그렇게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6개월 동안 이 사업이 가능한 게요.
직장이 아니어서 그게 가능해요. 홈 오피스가 되는 거예요. 홈이 오피스인 거예요. 나 상대방 집이 오피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그게 고생이라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막내를 이제 보내고 수유를 이제 떼고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이제 사업을 이제 하는데 이런 세미나 랠리 때 미팅에 와야 되잖아요. 베이비시터가 처음에 오더라고. 애가 셋이잖아요. 그것도 남자만. 나중에 안 오더라고. 힘들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돈도 없었고 안 온 베이비시터가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랠리 때, 세미나 때, 그리고 OM 들으러 갈 때 저희 큰애가 그때가 7살이고 둘째가 6살이고 막내가 한 8, 9개월 때 또 결단을 합니다. 우리 큰아이를 트레이닝을 시켜요. 기저귀 가는 거, 분유 주는 거. 그래서 제가 수원의 컴솔에 한 왔다가 강의 2시간에 왔다 갔다 한 3시간이면은 갔다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도전 하고 갔다 와요. 그러면 우유를 분유를 다 먹인 거예요. 그리고 기저귀도 갈아놔요. 큰아이 7살 때 남자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랠리 때 저희도 그때는 랠리 세미나를 따로 했었거든요. 한 5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도전! 예, 분유 세팅을 더 몇 개 더 해놓죠. 그리고 이제 그 음식 먹을 것까지 세팅을 하고, 예, 기저귀 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미팅을 다녀와요. 목욕까지 시켜놨어요. 예, 7살 남자아이가 8, 9개월 된 그 동생, 셋째 동생을. 그리고 한 번 또 갔다 오면은 변기에 화이버 비치가 어머 부어있네? 엄마 사업 열심히 하라고 PV를 집에서 애들이 올려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욕조에 예전에 에센스가 있었어요. 알파 하이드록시 시럼 플러스라는 에센스. 그거를 한 통을 다 욕조에 풀어놔가지고 거기서 샤워를 애들이 목욕을 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업하라고 엄마 PV 집에서. 이제 세미나 7시간, 8시간이에요. 도전! 예, 더 크게 도전! 너도 도전! 그리고 이제 다 세팅해놓고 가요. 큰아이 7살, 둘째 6살, 막둥이 8, 9개월. 갔다 오면 다 분유통이 몇 개 비어있어요. 다 이게 때 되면 먹인 거야. 시간 맞춰가지고. 본인들도 밥을 다 먹은 거예요. 그런데 막 이제 목욕도 시켜놓고 기저귀도 갈고 내복을 막 거꾸로 입혀놔. 일단 입혀놔. 근데 바닥에 보니까 막 응아가 묻어있어. 응아를 했는데 이제 처리를 하는데 이제 고살이 7살이잖아, 7살. 내가 기가 막혀, 지금도 생각하면. 그 아이가, 예, 기저귀를 이제 가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묶고, 어머 이제 딱 시키려고 보니까, 우리 막내 똥꼬가 빨갛게 헐어 있는 거예요. 똥독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안 되니까. 우리 남편이 저한테요, 진짜 독하다고. 저희 남편이, 우리 어머님도, 아이들 놔두고, 그렇게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엄마 어디 갔니? 아빠 어디 갔니? 엄마 미팅 갔어요. 예. 근데 너무 독하다고 저한테. 근데 중요한 건 독한 엄마, 가난한 엄마보다 저는 독한 엄마여서 능력 있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대가를 함께 치르게 했어요. 제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어요. 중요한 건. 그러면서 아이와 함께 이렇게 대가를 치르면서 사파이어 되고 에메랄드 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전업하면은 3년에서 5년 집중하면은 다이아몬드 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저희 그릇이 다이아몬드의 그릇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과 마인드, 자영사과 마인드는 있었는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간이 길어도 나는 끝까지 사업을 해서 성공할 거야. 반드시 우리 아이에게 가난의 대를 물려주지 않을 거야. 그 마음이 전 진짜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대가를 치르면서 피는 우리가 성장하는 건요. 여러분들 사업 이제 하시는 분들은요. 절대 기간에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몇 년 이 사업을 했다? 기간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장은 언제 하냐면 목표가 있을 때. 정확한 목표가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성장합니다. 정확한 목표가 없잖아요. 그리고 5년, 10년 보내잖아요. 성장 없습니다. 목표라는 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늘 다이아몬드를 이제 외쳤었죠. 외치면서.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99년, 그러니까 2009년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잖아요. 그 전날. 저희 이제 어린이날, 이제 그런 날, 공휴일에 이런 이제 ODS 같은 걸 했거든요.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내일은 어린이날이고 엄마 아빠는 다이아몬드 된다고 미팅 나갈 거고 우리는 우리들끼리 있어야 되고 그걸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 얘기를 들었네. 그리고 다음날 ODS를 하면서 남자니까 눈물을 겉으로는 내지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울면서 세미나를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다이아몬드가 간절해서 사업을 했으나 진짜 이 말로만 간절한 게 아닌가? 그 간절하다는 것은 결정을 내리고 행동에 대한 결단이 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늘 결단은 했지 정확한 행동의 결정이 안 내려졌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와 저희 남편이 진짜 결단을 뛰어넘어서 이번에 무조건 해내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건 부모에 대한 책임이고 약속이다. 결단식을 내립니다.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선포를 해요. 엄마 아빠가 다이아몬드를 진짜 해낼 거야. 너희들이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많이 못 챙겨줄 것 같아. 지금도 챙겨주진 않았지만 지금까지도.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바쁘게 이렇게 하면 밥도 잘 못 챙겨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내 네가 이제 밥을 배워라. 그때 우리 막내가 7살이었어요. 7살 막내를 보니까 얼마나 애기인지 몰라요. 7살. 완전 애기인 거예요, 애기. 그런데 제가 우리 큰아이 7살 때 7살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다 큰 성인으로 보이더라고요. 우리 큰아이 7살 때는. 근데 막내를 보니까 완전히 애기예요. 애기한테 애기를 키우게 했어요, 제가. 근데 저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잘 해낼 거라는 아이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내한테 밥하는 걸 가르쳐줘요. 쌀 씻는 걸 가르쳐주고 그 정수기 우리 이스프링에 쌀을 받아가지고 조물조물 씻어서 버리고 조물조물 씻어서 버리고 그걸 이제 가르치고 압력지사를 딱 누르는 거를 가르쳐주거든요. 7살 때 배운 그 밥 지금 우리 집 담당이에요. 밥 제일 맛있게 해요. 제일 맛있게.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행동에 대한 결단.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 상황은 똑같아. 늘 똑같아요. 내가 도전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정해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상황은 변하지는 않거든요.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진짜 이번에 못하면 나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저는 아미 진짜 사랑하거든요.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렇게 성공의 기회를 준 그 제와 리츠가 너무 감사하거든요. 내가 진짜 아미 안 해버릴 거야. 그냥 확 죽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한테는 그 다이아몬드가 너무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쭉 우리 아이가 서포트를 해주면서 저희 파트너가 또 함께 저희 팀 안에 저희 다이아몬드 결단을 하고 하니까 우리 파트너들이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 8월 1일자 다이아몬드를 성취했습니다. 네. 저는 그때는 우리 아이만 보였었어요. 진짜 해내는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멋지게 해내는. 지금도 저는 방목으로 키워요. 그거는 철저히 그 아이를 믿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다이아몬드가 되고 또 제가 이제 99년부터 이제 사업을 하면서 2000년도부터 여행을 쭉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에서 여행을 제일 많이 다니는 아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는 그 힘든 시기를 이제 지나서 그 아이 이제 키울 때는 이제 형편이 이제 에메랄드가 되니까 형편이 나아지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막둥이는 자유로운 영혼, 거침없고 자존감 높고 자신감 있는 그런 아이. 전 부러워요. 우리 막내를 볼 때 부모 잘 만나서 본인이 원하는 거 다는 그 자녀가 너무 부러워요. 근데 제가 그렇게 키우려고 이 사업을 한 거거든요. 선택을 잘했죠. 아이의 선택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저의 큰 변화는 저는 이 사업 하기 전에 운전면허증도 없었고 운전도 못했었어요. 근데 사업의 비전을 보고 사업을 쭉 해보니 운전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 낮 시간대 그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새벽 6시에 등록을 하고 운전면허증을 따고 150만 원짜리 프라이드를 사가지고 지방사업을 다녔기 때문에 바로 초보가 춘천으로 다니면서 운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에머럴드 때 그때 당시에 뉴 스포티지를 일시불로 딱 샀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돼서 저희 남편이 도요타 캠리를 사고 그 다음 해에 제가 BMW를 사요. 굉장히 큰 변화죠.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13평 그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20평대 아파트 리사하고 30평대 아파트 리사하고 지금 40평대 아파트에 사는데 1월 20일 날 50평대 아파트로 제 이름의 계약서에 제 이름 장미호 1월 20일 날 이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 인테리어, 화장실은 호텔식으로, 주방은 홈오피스, 쉰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가스는 다 빼고 인덕션 5대 딱 놓을 수 있는 자리를 쫙 세팅해 놓고 부러우시죠? 예, 제가 막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어요. 제가 매일 가요. 매일 가요. 어떻게 내 집이 이렇게 변하는지 이렇게 봐요. 그런 변화. 그리고 신혼여행도 저희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가지고 제주도로 저희 남편이랑 신혼여행을 갔거든요. 제가 벌써 20년이 돼요. 20년 차가 돼요. 95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주도 가면서 그때는 사업을 하기 전이었으니까 내 평생 해외여행이 있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엄청 큰 변화이고 성장이고 성공인 거거든요. 제가 다이아몬드 할 수 있었던 저만의 그 노하우는 저는 팩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유산으로 저한테 물려주신 건 그 긍정적인 마인드와 오픈 마인드와 성실함, 끈기 그걸 선물로 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전을 보고 그 덱스터 집을 방문해서 덱스터 에거가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덱스터 에거가 진행하는 펑션을 보고 본사를 방문하고 그 투어를 쭉 하면서 이 사업 아무나 성공하는 거 아닐 거야. 진짜 특별한 사람만 성공하는 거일 거야. 저한테 늘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제가 덱스터 에거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풀리게 됐거든요. 그 덱스터 에거의 스토리를 보면 책을 읽어보면 덱스터 에거가 64년도에 사업을 했는데요. 말 더듬이고 고등학교 중퇴에다가 뉴욕 할렘가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N을 일고 그리고 변변한 직업 없이 그냥 맥주 판매원, 세일즈 그럴 때 먼 친척벌한테 이 사업을 전달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갔을 때 북미에서 가장 크게 성공했었거든요. 왜 가장 크게 성공했을까? 그 당대에 덱스터 에거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샤프하고 능력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했겠어요. 그런데 누가 가장 크게 성공해 있어요? 덱스터 에거가. 그 이유가 나보다 그들은 꿈이 적었거나 간절함이 없었다고. 본인은 꿈이 분명했고 선명했고 간절했다고.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공 노하우는 그거더라고요. 간절함, 명확한 꿈. 제가 그걸 보면 그걸 이제 그 덱스터 에거를 만나고 한국에 와서 무조건 이걸 하면 이건 되는 거야.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나의 백그라운드나 모든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다른 사람보다 조금 기간은 걸릴 수 있지만은 이 플랜으로는 돼. 끝까지 가면은 돼, 이거는. 그래서 제가 진짜 지금도 잘하는 게 뭐냐면 시스템에서 업라인 스폰서가 진행하는 그 원칙 미팅 절대 빠지지 않았어요. 목숨처럼. 이런 미팅에 목숨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 성공이 이 시스템 안에, 미팅 안에 있다는 게 저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결단시키고 대가를 치르게 하고 미팅에 나온 거예요. 내가 아이를 케어하면은 내 성공이 물 건너 갈 것 같은 거예요. 이 장소에 와야지 내가 성공하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약속을 절대 제 스스로,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무조건 1순위, 우선순위가 미팅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성공하겠더라고. 그거를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평생 이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미팅 원칙을 제 첫 번째, 다음두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너무 간절한 꿈, 선명한 꿈, 미팅 원칙을 지켰던 거. 그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가 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거든요. 저희가 딸이 5이라고 했잖아요. 셋째 언니가 저희 스폰서고 5째고 둘째 언니가 수원에 같이 있는데요. 둘째 언니는 완전 매니아고 언니도 이제 미팅을, 그러니까 상황상 미팅을 나오지는 이제 못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소비자 네트워크를 펼치고 있는데 2009년도에 저희가 여행을 리더십 여행 어디로 간지 아시죠?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갔잖아요. 저희 셋째 언니가 데리고 갔어요. 저희 둘째 언니를 조카와 함께. 그 여행을 5박 6일 동안 다니면서 완전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마음의 본사에. 그래서 여행을 갔다 와서 저희 둘째 언니한테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저희 딸 중에 가장 반대한 결혼을 저희 둘째 언니가 했어요. 그때 당시 연하에다가 권투 선수였어요. 저희 형부가.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이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 조카들이 커가지고 20대가 된 거예요. 둘째한테 네가 아메 사업을 진짜 했으면 좋겠다.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둘째 아이 그때가 23살이었거든요. 쇼트 플랜을 하고 미팅 장소에 초대를 해서 그 친구가 비전을 봤어요. 근데 왜 제가 그 친구를 후원하려고 했냐면, 그런 이제 그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우리 조카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자퇴를 해요. 방황을 하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삶을 이제 개척해 나가면서 사는데, 그 친구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도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없어요. 제가 그 친구를 팔로우하면서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네 안에 있는 그 열정, 너의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너의 스펙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메이밖에 없다. 아메이는 가능하다. 이모가 했잖아. 너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23살 그 조카를 후원을 쭉 하는데 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미팅에. 똑같아. 고등학교 자퇴한 친구. 중마고. 걔 중학교 때 제가 언니 집에 제품을 갖다 주러 가면 우리 조카가 이름이 강민구인데요. 그 서로 친구가 있어. 가장 단짝인 거예요. 야, 우리 엄마고 우리 이모 다단계. 우리는 절대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랬던 그 친구가, 강민구가 비전을 보고 그 철호를 후원합니다. 그때 다단계고 절대 사업하지 말라 했는데, 뭔가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면은 구출해야지 해서 철호가 왔어요. 미팅 장소에. 그리고 비전을 같이 봤네. 사업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24살. 자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팅에 맨 앞좌석에 앉아요. 그 20대들이. 본인들이 자세가 좋으니까 자세 좋은 사람들만 리크루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카의 목표는 20대의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 그 친구도 나처럼 가난의 대를 딱 끊을 수 있는 도구, 아메이 도구. 저는 그 아이의 가능성을 믿거든요. 저는 저희 파트너의 가능성을 믿고, 저는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100% 믿습니다. 다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죠. 내 자신이. 스폰서는 믿어주는데 내 자신이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믿으시나요? 진정으로 믿으시나요? 100% 믿으시나요?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시크릿이더라고요. 시크릿.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 이 사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게 있으면요, 저는 잠 안 자고 늘 그거 생각해요. 잠이 안 와. 생각하면. 제가 집의 최종적인 꿈은 비전을 딱 보고 땅을 사가지고 저 푸른 추원이에 그림 같은 전원주택을 지어서, 하나는 우리 집, 하나는 우리 셋째 언니, 우리 스폰서 집. 앞에 풀장, 지하에다가 우리 남편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 기구들과 또 음악실. 제가 99년도에 비전 보고 그 시크릿을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5년이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희 언니가 땅을 사고 저희가 집을 짓기로 했어요. 저 반드시 그렇게 할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 먹었으니까. 마음 먹고 그렇게 할 거니까.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성공했느냐 봤더니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아는 사람 많고, 예, 그런 사람이 성공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내 성공을 믿는 거. 그 자들이 성공하더라고요. 왜?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무한 잠재력을 꼭 믿으세요. 제가 그 말씀을 꼭 해주고 싶어요. 저는 평생 이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주고 싶어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하는 것들을 보면 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1월달, 2015년도 1월달 역사적인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무한 잠재력을 믿고, 여러분들의 스폰서를 믿고, 여러분들의 업라인 스폰서를 믿고, 여러분들의 시스템을 믿고 하시면 성공이 더 증폭된다는 거. 자영사업가의 정신과 함께 시스템을, 완벽한 시스템이잖아요. 믿으면 내 사업은 증폭된다. 그 메시지를 전해드리면서 저의 스토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